다음으로 3절의 차원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원 축소는 데이터가 n개의 열, 이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 각각의 데이터를 이 각각의 열을 이제 속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직교하는 좌표의 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의 X축, Y축의 좌표상의 한 점은 X축의 어떤 값, Y축의 어떤 값, 이 좌표상의 점으로 점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n개의 열에 존재하는 요 각각의 값들은 지금 이제 이걸 이 각각의 열을 각각의 직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두 개의 속성, 두 개의 차원에 있는 경우 이 차원 평면상에 하나의 그 점의 좌표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n개 차원이면 이제 평면상의 표현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n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n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차원상에 한 개의 이 n개의 좌표 축상에 있는 하나의 좌표상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n차원의 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개의 벡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행들은 이 n차원의 벡터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n차원의 한 개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n차원의 벡터 값을 n차원이 아니라 k개의 차원, 더 작은 개수의 차원의 벡터 값, 차원의 좌표 값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차원, 저차원, k개 차원상의 벡터 값으로, 이 n개 차원이었는데 줄여서 줄인 차원에 대한 벡터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차원을 줄였다라고 그래서 차원 축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 테이블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테이블에 열, 속성의 개수가 줄었죠. 네, 속성의 개수가 줄으니까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데이터가 축소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줄이는, 데이터 축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차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속성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다시 말하면 이 n개의 이 속성 중에서 중요한 속성 몇 가지만 뽑아서, 그러면 그 중요한 몇 가지 속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 즉 테이블로 표현하면 데이터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속성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것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얘기냐면 이 속성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여기 있던 속성 중에서 뽑는 겁니다.
예.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성들만 뽑아 놓은 것, 이게 이제 속성의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문제고, 이 차원의 축소는 그게 아니고 이 n개 차원에 있는 벡터, 이 n개 차원에 있는 이 벡터를 새로운 형태의 벡터 값으로, 새로운 차원의 벡터 값으로 바꿉니다. 이 새로운 차원은 앞에 n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도 n개 차원일 수 있습니다. 이쪽 그 차원을 새로운 차원에 대한 걸로 바꿔요.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 대한 걸로 바꾸면 여기에 이제 복잡한 변환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제 혹시 여러분들 퓨리에 트랜스폼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 이것을 이제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디스크리트 웨이블리 트랜스폼, 퓨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든지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n개 차원의 벡터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차원의 대부분이 아주 작은 값 내지는 대부분이 0인 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n개를 다 사용할 필요 없이 중요한 몇 개만 사용을 하면 나머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0이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을 하더라도 원래 n개 데이터의 특성, 원래 n개의 데이터의 특성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K개 차원만 사용을 하더라도 원래 데이터의 특성과 비슷한 이제 그런 특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서 차원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차원 축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차원 축소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웨이블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이제 PCA 라는 이제 이런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특수한 변환 방법을 통해서 다른 벡터 값으로, 다른 차원의 벡터 값으로 바꾸게 되면 그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그 의미 없는 아주 작은 값이나 0인 값이라서 오차 없이 내지는 그 아주 작은 오차를 가지고 이 작은 차원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차원 축소의 방식입니다. 자,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의 축소, 압축판을 넣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벡터 값으로 다른 형태의 차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환을 했는데 이 원래 데이터하고 정보의 손실 없이 더 작은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손실 압축, 무손실 축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아주 작은 근사한 아주 작은 오차만 있고 근사한 형태로 축소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약간의 손실이 있긴 하지만 뭐 건사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를 할 수 있는데 아주 근사한 형태로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 중에서 손실 차원인데, 손실 축소인데 아주 근사한 형태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이 웨이블릿 변환이라는 것하고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웨이블릿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웨이블릿 변화는 여기 지금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원래 이게 이제 신호 처리에서 사용을 하던 방법인데, 복잡한 형태의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복잡한 형태의 신호는 그 퓨리에 트랜스폼 이론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신호든지 사인 함수, 이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사인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신호든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퓨리에 변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함수, 이런 사인 함수, 뭐 이런 사인 함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인 함수들을 합쳐서 이 퓨리에 변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인 함수는 이 신호는 아주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형태지만 사인 함수는 항상 똑같잖아요. 단지 이제 이 진폭과 주기 요것만 이제 주어지면, 다른 거는 이제 요것만 주어지면 이제 이 사인 함수는 항상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인 함수의 요 개수 부분 요것만 이제 얻으면 나머지 사인 함수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인 함수들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퓨리의 어떤 개수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개수들이 큰 값을 갖지만 뒤로 가게 되면 거의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제 동일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퓨리에 트랜스폼보다 조금 더 정교한 형태의 변환, 이게 웨이블릿 변환입니다. 그래서 웨이블릿 어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웨이블릿 신호들의 조합으로 원래 신호를 이제 표현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 웨이블릿 변환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벡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신호 x를 다른 차원의 값으로, 다른 형태의 벡터 값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x와 x'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n차원의 벡터를 또 다른 n차원의 x' 벡터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여기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이제 다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차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n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표의 하나의 행을 n차원의 벡터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죠. 이것을 이제 웨이블릿 변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벡터 값 x' 형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특성이 중요한 데이터가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매우
작거나 이제 대부분 이제 빈 값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뽑더라도, 다시 말하면 차원의 수를 줄이더라도 차원은 줄어들면서 이 신호 자체는 아주 근사한 신호, 아주 유사한 신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임계값보다도 큰 웨이블리 개수만 유지하고 대다수는 이제 0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0으로 간주해서 버리면 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유사한 신호, 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얻으면서도 더 작은 차원으로, 더 작은 벡터 값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웨이블리 변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웨이블리 변환은 JPEG 버전에서도 영상 압축하는데, 신호 압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원래 있는 이미지에 웨이블리 변화를 해서 유사한 근사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미지 압축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웨이블리 변환하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웨이블리 변환 자체가 좀 굉장히 개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개념만 좀 이제 이해하시고 자세한 알고리즘은 좀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디스크리트 웨이블리 변화는 이제 이 데이터를 반씩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2의 n성계의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원래 데이터가 2의 n성계가 아니면 뒤에 0으로 채워서라도 2의 n성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반씩 이렇게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웨이블리 변환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를 점점 이제 반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피라미드 알고리즘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2의 제곱, 2의 그 반씩 이렇게 쪼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2의 배수 형태의 데이터로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반씩 계속 줄여나가면서 쪼개서 하면서 이제 이 함수들을 적용하는, 이런 두 개의 함수들을 적용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웨이블리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원 변화의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추성분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이제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자를 따서 PCA, PCA 변환이다, 혹은 뭐 저차원 변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PCA 요 분석은, 변화는 N차원의 데이터를 N차원 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벡터 값, 좌표라고 하고, 요 데이터들을, 요 N차원의 벡터들을 여기 지금 공간상에 지금 플로팅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N차원의 직교 좌표, 직교 차원을 얻어가지고 그 그 차원의 값으로, 새로운 차원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N개의 차원을 다 사용하지 않고 K개의 차원만 사용해서 더 저차원의 벡터 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X 좌표하고 Y 좌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차원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차원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 하나의 x 좌표, y 좌표 상의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벡터상의 좌표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x1, y1 뭐 이런 식의 x 좌표과 y 좌표 값의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이 좌표들에서 이 좌표들의 그 편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이 축을 새로운 축을 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통해 가지고 요 축과의 거리가 제일 최소가 되는 새로운 축을 하나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았더니만 이 축이 나온 거죠. 이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이 값들이 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값들이 뭐냐, 이 차원에 대한 값들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 새로운 축을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봅시다. 이 P라는 축상에서의 좌표 값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원의 값이 한 개 차원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줄여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 속성으로 변환되긴 했으나 어쨌거나 더 작은 차원에 대한 값으로 표현이 되죠. 이것을 이제 n개의 차원, n개에 대한 차원의 데이터들을 n 차원의 벡터 값을 그 벡터 값들을 좀 더 간단한 형태의 차원으로 k개의 차원으로 k개의 차원을 찾아서 그 k개의 차원에 대한 값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PCA 변환입니다. 여기 이제 PCA 변환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PCA 변환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좀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입력 데이터가 n 차원의 좌표 값이라고, n 차원의 벡터상의 좌표 점이라고 하고, 이 점들의 그 좌표들의 차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직교 좌표들을 찾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성분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 주성분들의 이 새로운 좌표들 중에서 이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해서 그 중에 중요한 K개의 차원을 선정을 해서 이 K개 차원에 대한 벡터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PCA의 저차원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PCA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래 있던 데이터에 대해서 차원을 줄인 거죠. 그 속성의 개수를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거다. 이 PCA에서 이 속성을 줄이는데 새로운 차원을 찾은 거죠. 새로운 축을 찾은 거죠. 이 새로운 축을 찾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속성들만 가지고 새롭게 데이터를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표시가 되면서 더 작은 K개를 사용하면서도 근사한 원래 데이터의 특성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성분 변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그레션, 회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 뭐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2차원 좌표상에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원 XY, 이제 2차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예를 든 거죠. 예, 2차원 상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가장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형획이죠. 이 선형획이 직선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찾으면 이 직선은 기울기와 편차, 이 두 개의 값만으로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 직선을 이용해서 이 점들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방법. 요 개수 두 개에 의해서 데이터를 간단히 나타내는 데이터 축소 방법. 이것이 이제 회귀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로그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n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것이 이제 로그를 사용하는 선형 모델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좀 이제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제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는 거라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세히 이제 보시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n 차원의 좌표상의 데이터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선형 모델로 해서 그 개수로 데이터를 간단히 축소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축소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차원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서 n 차원의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해서 새로운 차원에 대한 값으로 변환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차원만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차원을 줄이는 거죠. 차원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데이터와 동일하거나 아주 근사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 차원 축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4절에 있는 수량 축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